드디어 기다리던 7화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일주일이 이렇게 길어보기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을 몇 번씩 돌려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볼수록 빠져드는 유연석 배우의 연기이죠. 드라마는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6화 엔딩 장면은 그야말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회차였죠. 하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들 하죠. 사원과 희주도 이번 사고를 통해 자신 내면을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사에 냉정한 사원도 희주가 추락하자 이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성을 잃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원을 보며 동료들조차 놀라는 모습이었죠. 사원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생존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7화에서는 희주가 구조된 후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표정이나 움직임으로 보아 큰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원은 퇴근길에 희주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데요. 자신이 퇴근할 거라며 필요한 거 없냐라는 심플한 문자이죠. 희주는 고민하다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돌아온 답변은 매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희주는 치킨이라고 문자를 보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기름진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하던 희주는 아무거나 달달한 걸로 사달라고 하는데요. 사원은 달달한 것 또한 당지수를 높일 수 있어서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을 하죠. 모두 다 거절당한 희주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희주는 삐친 듯한 모습으로 다 안 된다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러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때 희주는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사원에게 재빨리 문자를 보냅니다. 바로 언제 와요라는 문자였죠. 퇴근길 차 안에서 문자를 하고 있던 사원은 기존 문자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핸드폰도 집어던진 채 곧바로 풀악셀을 밟고 달리는 사원이었죠. 아마도 그가 희주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희주는 백사원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선공개 영상에서 희주가 무척이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납치범으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죠. 납치범은 사원이 자신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자 급발작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는 희주에게 문자를 보내 산에서 밀은 건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죠. 희주를 민 진범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납치범은 희주가 자신과 약속을 어겼으니 이제 자신 폰을 돌려받아야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폰을 가지러 갈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하죠. 자신을 찾아오겠다는 협박범의 논란 희주인데요. 그런데 하필 그 순간 문을 여는 듯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희주는 꽂고 있던 주사기도 빼버린 채 미친 듯이 문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열리는 문을 미친 듯이 닫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떨게 되죠. 누군가 문을 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희주의 공포는 절정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희주를 진정시켜주는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바로 사원이 희주야라고 부르며 문이 열리는 것이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희주는 이 순간만큼 사원이 반가울 수가 없는데요. 희주는 온몸으로 사원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아내죠. 당황한 사원은 희주에게 무슨 일이냐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요. 불안과 공포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린 희주는 사원 품에서 쓰러지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사원이 희주가 납치범으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희주를 위해 경호원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원 또한 희주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절대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원팀 일행이 단체 사진을 찍으려 할 때 갑자기 또 다른 단체팀이 등장했었는데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그들이 모두를 밀치며 사원을 에워쌌었죠. 바로 희주와 사원을 분리라도 하려는 듯한 행동으로 보였는데요.
급기야 희주가 뒤쪽으로 떠밀려 나면서 결국 추락한 것입니다. 희주 또한 당시 상황을 얼핏 기억하고 있는데요.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라 얼굴까지는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자신을 밀었고 그 힘이 남자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쩌면 옷 색상이 블랙 계열이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죠. 원작에서는 뒤늦게 희주 등산 가방을 박도재가 사원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그런데 사원이 확인한 가방에는 분명 있어야 할 희주의 406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정신을 차린 희주가 가방에서 406폰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박도재가 406폰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후 희주 가방에 다시 넣어둔 것이죠. 사원은 납치범에게 또 다른 공범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그는 자신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7화 예고편에서는 사원이 희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듯 보이는데요. 죽다 살아온 희주에게 더 이상 마음을 숨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죠. 정말 희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20년이나 숨겨온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이었는데요. 사원은 그 생각만으로도 아찔하지 않을까 싶죠. 7화 예고편에서는 달달한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사원이 희주의 머리를 말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사원은 희주에게 그동안 자신이 너무 해준 게 없다며 속상함을 드러내는데요. 지나간 3년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낸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 가는 대로 하려는 듯 보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사원이 희주를 품에 안은 채 침대에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는 희주에게 이런 달달한 말을 해 희주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희주의 심박동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말이죠. 이 말인즉슨 희주가 살아있어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로 들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희주는 사원의 무표정하고 냉정한 모습만 보아왔었는데요. 자신 이외에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희주 말대로 자신이 옆에 있던 말던 관심도 없었고 죽든 말든 그 또한 사원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죠. 갑자기 변한 또 다른 모습의 사원을 보는 희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느 것이 진짜 사원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희주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병실 침대에서 함께 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아마도 또다시 패닉에 빠졌던 희주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원이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죠. 사원은 누워있는 희주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는데요. 우리가 함께 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이죠. 사실 이들이 함께하는 건 세 번째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달달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원한 채 함께 자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두 사람은 첫 키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작에서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기려 하지 않는 사원이 희주에게 키스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황한 희주는 사원에게 그만하라며 소리치다 그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들키고 말죠. 사원은 희주가 20년이나 말을 할 수 있음에도 참고 살아온 그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위로를 더합니다. 원작에서 보면 희주는 이후에도 406폰으로 계속해서 사원에게 전화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어느 순간 406폰이 희주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되었죠. 406이 희주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사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말투로 희주와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폰이 아닌 서로가 진짜 대화를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희주에게 협박을 하는데요. 또다시 전화를 할 때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희주는 또다시 사원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두 사람은 현실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폰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죠. 사원은 406에게 함께 자고 싶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데요. 하지만 희주 입장에서는 사원의 또 다른 변태적인 모습에 기겁을 하게 되죠. 더구나 부인인 자신을 놔두고 406이라는 엉뚱한 사람과 잘 생각을 하는 사원이 그에게는 미친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러한 연출도 사원의 계획 중 일부였던 것으로 나옵니다. 사원은 희주가 원한다면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희주의 진심을 한 이상 더 이상 사원 자신의 마음조차 속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결혼 3년 만에 첫 잠자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화에서는 사원이 납치범을 세상에 끌어내기 위해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의 계획은 성공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밝혀진 비밀은 정말 사원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그 납치범의 정체가 바로 죽은 진짜 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은 바로 이것이죠. 진짜 사원의 배후에 어머니 심규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원은 청와대 대변인이기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은아버지가 자신한테 뭐라고 할 때도 자식 관리부터 하라고 화를 냈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자신한테 정보가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사원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뒷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그가 많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규진이 사원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밝혀냈을 것으로 보이죠. 결국 사원은 박도재와 진짜 사원 그리고 심규진 세 사람이 공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도재가 자신 일정을 그들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죠. 원작에서도 보면 사원이 박도재를 자신의 보좌관으로 둔 건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애초 사원이 도재를 가까이 둔 건 그를 신뢰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꾸미는지 알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죠. 사원은 그 누구도 희주에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는 아마도 심규진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죠. 이번 추락 사건도 심규진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또다시 희주를 건드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하게 협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